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6월 7일 개묘 두번째 기사 1446년 명정통 11년 평안도 예전 연주의 백성이 이상한 돌을 바치다. 백성이 밭을 갈다가 이상한 고기를 보았는데 빛이 푸르고 붉고 누르고 몸이 둥글고 길이가 반자쯤 되는데 물속 흙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곧 흙을 팔고 보니 고기는 보이지 않고 다만 풀뿌리 밑에 돌이 있는데 빛은 꽁알 같고 몸은 기러기알 같고 길이는 2촌 2푼이고 둘레는 4촌이었다. 드디어 취하여 바치니 저리감에 내렸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6월 8일 갑진 첫번째 기사 왕세자빈에게 휘호를 가하지 않고 다만 왕세자빈으로만 이끌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본조의 제도에 왕비는 아무비라고 이끌고 왕세자비는 아무빈이라 이끌어 모두 휘호를 가하였는데 예에 어긋남이 있으므로 이미 예전 제도에 따라서 다만 왕비 왕세자빈으로만 일컬으니 그 인신을 대대로 전하여 없애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6월 8일 갑진 두번째 기사 황해 도민이 굶어 죽는데 관찰사 조회는 질병으로 죽는다고 아뢰다. 조회가 어미의 병으로 속이 왔다가 아뢰기를 올해 본도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국가에서 곡식을 옮겨 진율하여 구제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밀보리가 이미 익어서 백성들이 또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러하오나 도내에 못된 질병이 크게 유행하여 백성이 많이 사망하였는데 신이 의원으로 하여금 여러 방법으로 구호합니다. 한 임금 말하기를 들으니 그 도에 굶어 죽은 사람이 많다는데 경이 병으로 죽었다고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다. 해가 또 아뢰기를 신이 도사 경찰관 및 여러 고을 교관과 더불어 길을 나누어 구제하고 또 경내에 영을 내리기를 만일 굶어서 죽은 사람이 있거든 숨기지 말라 하였사온데 한 사람도 백성에 굶어 죽은 것을 와서 말하는 자가 없으니 신이 이것으로 굶어 죽은 사람이 없는 것을 압니다 하였다. 이때 황해도는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서로 배고 죽어서 썩은 냄새가 길에 가득하여 행인들이 피하여 가는데 해가 모두 숨기고 사실대로 아뢰지 않았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6월 9일 을상 첫번째 기사 고안장 명이 빈전에 진향하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6월 11일 정리 첫번째 기사 세자가 시호소에 조회하고 여차에 돌아오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6월 11일 정리 두번째 기사 조아의정 등으로 왕비의 제공을 받들게 하고 섭의정이라 칭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삼가 당서 백관지를 상고하니 태위, 사도, 사궁 각 사람이 삼공이 되어 천자를 도와 엄령을 섭리하고 방국을 지평하여 통할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당 원릉의에 보면 사도가 예제 궁관을 거느려 제공을 받들고 사궁이 찬도를 열고 수건으로 제공을 털고 닦고 또 아홉삽을 덮는다 하였고 송나라 제도에는 섭사도가 제궁관을 거느려 대승려에 오르고 총호사가 찬을 열고 집정 한 사람을 시켜서 한다. 섭사궁이 흙 9삽을 덮는다 하였으니 비었건대 이 제도에 의하여 대행왕비의 제궁을 받드는 관원은 좌의정으로 하고 계빈을 고하는 관원과 흙을 덮는 관원은 우의정으로 하고 만일 의정이 연고에 있으면 좌우 찬성으로 하여 섭의정이라 칭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6월 11일 정리 세번째 기사 왕비의 7우의 날을 정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삼가 상고하옵건대 가래 우제주에 이르기를 장사 지내는 날
한낮쯤 하여 오제를 지내고 혹 묘가 멀면 다만 이날을 넘기지 않으면 가하다 하였고 의례경쟁통 햇속의 상대기에 사가 사무이고 대부는 오우이고 제후는 칠우라 하였는데 주에 이르기를 최우의 일우와 줄곡의 의례로 강의를 쓴다 하였고 통전에 무릇 우제는 천자는 9번이고 제후는 7번인데 장일에 우제를 지내는 것은 차마 하루도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는데 주에 이르기를 반드시 유일을 쓰는 것은 안정의 의미를 취한 것이고 최후의 강의를 쓰는 것은 양이 동하는 것을 형상한 것인데 장차 부묘하기 때문이라 하였으니 비요건대 이 제도에 의하여 대행 대비의 초우는 장사 지내는 날을 쓰고 제5에서 유구까지는 유일을 쓰고 7우와 졸곡은 강일을 쓰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6월 11일 정리. 네 번째 기사. 소도공 부인 심치가 빈전에 진향하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10월 11일 정리. 다섯 번째 기사. 충순위에게 일을 줄 때는 별도를 주지 말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히 아뢰기를 충순위들이 출근을 희망하여 다투는 일을 맡기기를 구하니 한가스로 다투고 hir난할 뿐 아니라 사풍이 아름답지 못하여 이로 인하여 암암리의 성법을 무너뜨리니 실 옳지 못합니다. 그무로는 무릇 도를 주는 것에 관계되는 일은 차임을 허락하지 말고 부득이하여 일을 맡길 때는 번에 대하여 상을 기록하고 별도를 주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6월 11일 정리. 여섯 번째 기사. 왕비의 장사 기일이 임박하여 장마가 계속됨을 염려하다. 국장도감 판관 정식을 불러 이르기를 왕비의 장사 기일이 가까웠는데 장마가 그치지 않으냐가 심히 염려한다. 우리나라가 비록 작기는 하나 인력의 부족으로 기일이 지나도록 장사를 못 지낸다 하면 어찌 한때의 부끄러움일 뿐이겠는가. 실로 만세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에는 생각하기를 비가 만일 이와 같이 내리면 반드시 장사 지낼 수 없을 것이라 하여 모든 일을 포치하는 것이 누그러짐이 없지 못하다가 비가 개일 무렵에 당하였으면 시기에 맺히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급작스럽게 역사를 독촉하며 광내 일이 견고하고 치밀하지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 뜻을 알아서 제조에게 가서 고하여 광중 안의 일을 되도록 견실 치밀하게 하고 광밖의 여러 일은 뒤에 하더라도 가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6월 13일 기호 첫 번째 기사. 왕비의 장사 기일을 7월 1일로 정하다. 하연 황부인 김종서 정분 등을 불러 말하기를 지금 연일 비가 내려 강물이 창일하였으니 왕비의 발인인 할 때에 이렇게 비가 내리면 어찌할 것인가. 비가 개이면 이달 25일이라도 발일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하연 등이 아뢰기를 제후는 5달 만에 장사하는 것인데 이달에 발인하면 이것은 장기를 기다리지 않고 행하는 것이오니 뒷사람의 의논에 어찌하겠습니까. 또 사람이 하는 일로서 보더라도 근자의 빗물로 인하여 벌채 한 돌을 다 순하지 못하였사오니 여러 일이 혹 미급할까 두렵고 만일 장사 길이 먼다 제공을 미리 발인하여 올해 초차에 있으면 비슷한 기운이 또한 염려됩니다. 대저 청기가 여름에 장맞으면 가을에는 가무는 것이오니 청하건대 7월 보름 뒤에 발인하여 8월 초 1, 2일에 현궁을 모시도록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가 내려서 장사 지내지 못한 것을 춘추에 비난하였으니 오구가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이 비는 제때에 오는 것이니 제변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인군의 장사를 비 때문에 기일을 넘길 수는 없는 것이다. 또 모우는 3달 만에 장사하는 것이니 지금 4달 만에 발인하여 5달을 기다려서 장사하는 것이 무엇이 의에 해롭겠는가. 경들이 만일 이달에 발인하는 것은 장기의 미급이라 하여 불과하다고 한다면 경들이 아렘 8월을 기다려서 장사하자는 것은 장기를 지난 것이 아닌가. 나는 경들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
또 신자가 공모의 상사에 있어서 여러 날 일이 갖추지 못하였다 말하는 것은 이것은 뒷사람에게 들릴 수 없는 일이다. 경들이 아랜바 초차가 비습하다는 말은 제공을 위하여 하는 말인가? 동궁을 가리켜 하는 말인가? 만일 제공을 위하여 하는 말이라면 지하에 들어가도 오히려 피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비습한 것으로 말할 수 있는가? 빗물은 인력으로 미칠 수 없는 것이니 오히려 말할 수 있지만은 인사가 불급한 것으로 말하는 것은 의에 의따하겠는가? 나는 장삿날을 7월 19일로 정하였으니 경들은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하연등이 아뢰기를 8월에 장사하자고 정한 것은 신이 잘못 따진 것이 없지만은 이달에 발행한 것은 대단히 불가합니다 하고 황보인 등은 아뢰기를 7월 안에 발행하여 길할 날이 하나가 아니오니 비오고 개인은 여부를 보아서 결정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 7월 초 1일로 정하겠으니 모든 일을 길에 맞추도록 독촉하여 준비하라 하였다. 세종치록 112권 세종 28년 6월 12일 기이운 두 번째 기사 산능에 역사하는 백성 중 명자를 구려하게 하다. 산년도감에 전지하기를 6, 7월은 때가 한창 심이 더워서 더위를 무릅쓰면 병을 얻는 것이 의례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비록 작은 일이라도 오히려 백성을 역사시키지 않는데 지금 산능의 일은 지극히 중하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군중을 모아서 역사시키는 것이다. 만일 돌이나 나무에 부딪혀서 상하는 자와 다른 증세로 병을 얻은 자가 있으면 반드시 곡진하게 포치하여 구려하고 서증에 이르러서는 노역하는 사람이 걸리기 쉬운 것이어서 잠깐 동안이라도 구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명을 상하는 것인데 관리들이 주의를 하지 않고 백성들을 사역시킬 때에 한갓 독촉하여 시키기만 하여 사람을 상하게 만드니 감력관으로 하여금 모두 이 뜻을 이루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6월 14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양릉대군 이재와 효룡대군 이보가 빈전에 진양하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6월 14일 경술 두 번째 기사 황해도의 종자와 잡곡이 부족하여 전라도에 조운하여서 온 쌀콩을 제급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하여 상신하기를 황해도의 밀보리 종자와 바꿀 잡곡이 부족하오니 전라도에서 조운하여 온 쌀콩 6,698석을 제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치록 112권 세종 28년 6월 1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시호서에 조회하고 여차에 돌아오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6월 1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함기도 입거한 자와 유이민에게 잡곡 2만석을 주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함길도 각 고을에 나누어 배정한 범죄하고 입거한 자와 유의하여다가 환본한 사람이 모두 7,630여 명인데 오로지 의창의 곡식만을 쳐다보고 사니 이른 곡식이 성숙할 때까지 잡곡 2만석만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6월 18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공법의 폐단을 논한 이계전 등의 상소가 있어 이를 의논하다. 집현전 직작 이계전 등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신등은 생각하옵건대 국가에서 다품의 법이 정에 따라서 경하게 하고 중하게 할 수 있어 오랫동안 큰 폐단이 되어 왔으므로 이에 공법을 세웠으니 신등이 처음에 이 제도를 보고 또한 아름다운 법으로 생각하였사오나 시험한 뒤 수년에 백성의 원망과 탄식이 날로 깊어지니 아마도 백성을 편케하는 좋은 법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므로 신등이 지난번에 9가지 일을 조목조목 상언할 때 공법을 첫째로 들어서 진달하였던 것입니다. 명하여 의정부에 내리시어 의논하여 그 제도를 변경하였으나 오히려 말할 것이 있어 다시 좁은 소견을 가지고 천정을 본독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재택하소서. 1. 3등 전에
구등 년분의 법을 행하는 것이 그 제도가 심히 상밀하오나 그러나 우리나라의 땅은 산천이 협조하고 높고 마른 땅과 낮고 젖은 땅이 꾸불꾸불하여 한 구역의 밭에도 비옥하고 척박한 것이 혹 다르고 수리의 땅에도 우로가 고르지 아니하니 비록 상지상의 해라도 반드시 하지하의 농사가 있을 것이고 비록 하지하의 해라도 또한 반드시 상지상의 농사가 있을 것입니다. 한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고을에 이르렀어도 모두 그러하고 한골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한촌락 한동리에 이르렀어도 또한 모두 이와 같으니 어찌 연분을 정하여 일례로 세를 거둘 수 있습니까? 비록 하지하의 해에 있어도 그 농사가 만일 상지상에 속한다면 답험할 때의 일결에 대한 30도의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한데 다만 하지하의 연분의 사두의 세만 바치니 너무 경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맹자가 말한 많이 취하여 확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지상의 해를 당하더라도 그 농사만 만일 하지하에 속하는 자는 하지하의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한데 의례 상지상 연분의 20도의 세를 거두니 너무 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맹자가 말한 꾸어서 보충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경하게 하는 것도 불가하지만 너무 중한 것은 더욱 불가합니다. 1년 중에 한도, 한고을, 한촌락, 한동리 안에서 대맥, 소맥, 대글, 소골의 도가 부산스럽게 병행하니 이것이 어찌 백성을 편하게 하는 좋은 법이겠습니까? 이른바 공법보다 더 좋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 이것을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세를 거두는 경중이 적당함을 얻지 못한 비록 구등 연분의 법을 행하더라도 적당함을 잃는데 무슨 구제가 되겠습니까? 1. 제의로 상한 것이 연속하여 5개월 이상이라야 곧 면세를 허가하니 대자한 사람이 밭이 5개월을 연속한 것이 적고 다른 사람의 밭에 사이에 하여 있는 것이 많습니다. 가령 5개월의 밭을 5분하여 경작할 경우에 네 사람의 밭은 모두 재상을 입었는데 한 사람의 옆밭이 실하였기 때문에 네 사람에게 의례로 그 세를 거두는 것은 대단히 불가합니다. 한 사람의 밭이 5개월이 연속되어 있는데 1복의 실로 4개월 99복의 세를 아울러 바치는 것도 또한 불가합니다. 또 재상을 입은 밭은 그 주인이 수령에게 고하면 수령이 살펴본 연후에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가 핵실하여 계달한 연후에 경찰관을 보내 살피니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한데 살펴보는 기간은 심히 촉박합니다. 만일 한현으로 말하더라도 재상을 고하는 자가 사면에서 답지 않은데 수령된 사람은 부서기회의 급한 것과 사명영송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일일이 둘러볼 시간이 없습니다. 작은 행의 수령도 오히려 불가하거늘 하물며 땅이 넓고 일이 번거한 자이겠습니까? 수령이 용렬하고 게으른 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자상하고 계제하여 본공에 부지런한 사람이라도 사세를 두루 살펴보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사세가 불가능한 바 있으면 두루 친히 살펴보는 법이 있더라도 사람을 시켜서 대신 보지 않을 수 없게 되니 시켜보낸 사람이 과연 국가에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뜻을 인식하여 사랑하고 미워하고 보아주고 물리치고 하는 사정이 없겠습니까? 답범하는 위관은 오히려 공차 한 사람이니 다른 골 사람을 혹 사정에 따르는 일이 있더라도 너무 높였다가 낮췄다 하는 데는 이르지 않지만은 지금 차송하는 사람 모두 그 골 사람이니 사정을 따르고 뜻을 방자히하여 낮추었다가 높였다 하고 기경한 것과 묵은 것을 바꾸고 손상하고 결실한 것을 전도하는 것이 위관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국가에서 알겠습니까? 국가에서 생각하기로는 수령이 살피고 감사가 핵실하고 경찰관이 복심하여 일일이 살펴보아 두세 번에 이르면 재상을 입은 땅이 반드시 면세되지 않는 것이 없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대개 수령은 한 고을의 일만은 맡고 있어도 오히려 두루 돌아보지 않는데 하물며 감사이며 하물며 경찰관이겠습니까? 재상을 입은 사람이 양식을 싸가지고 와서 고장을 내고서도 마침내 면세를 받지 못한 자가 많으니 전년의 경상도 경찰관의 일이 그것입니다. 백성의 병이 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품에 보면 비록 사정에 따라서 높이고 낮추는 패단이 있지만은 밤마다 조사하니 어찌 전손된 밭을 가지고 전실된 것으로 할 리야 있겠습니까? 1. 정전에 묵은 것이 있으면 전과를
수세하는 법은 백성들이 고의로 경작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의 하늘은 밭에 있어서 경작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데 어찌 힘들이는 것을 꺼리어 고의로 묵히겠습니까? 그리고 경작하지 않는 것은 뜻이 있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대저 백성이 농사하는 것은 위로는 부세의 공봉에 충당하고 아래로는 사육의 미천을 삼자는 것인데, 만일 척박한 땅에 소출이 심히 적으면 한 몸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세에 바칠 것도 오히려 부족하니 무엇 때문에 1년 내에 힘써 일하여 손만 있고 이익이 없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1년 묵히고 2년 묵히는 밭이 있었으니 반드시 그 지력이 쉬어야 될 밭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사상이나 진력의 연구로 인력이 부족한 것이니 이런 것이 모두 부득이한 데서 나오는 것이므로 인정해서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그 세를 받아서 민생을 고나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또한 불편하기가 심한 것입니다. 1. 우리나라의 토지가 척박하여 비록 힘써서 갈고 심더라도 수확이 많지 않아서 백성의 생업이 심히 어려운데 매양 추성을 당하여 해콕 시기에 겨우 오르면 각사의 공물을 방납한 사람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값을 거두어서 백성이 이미 침어를 받았는데 의창의 환상과 사채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독촉하니 농사지어 수확한 것이 이미 떨어지게 됩니다. 봄에 미쳐 서울로 올라가는 세를 바친 연후에야 비로소 주창에 바치는 세를 거두는데 백성이 이미 저축한 것이 없어서 전태까지 팔아서 바치고 혹은 의창의 환상을 얻어서 바칩니다. 만일 완납을 하지 못하면 수령이 반드시 엄중한 견책을 받기 때문에 그 징수 독촉의 엄한 것과 편달의 참혹한 것에 백성의 고초가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물며 근련 이래로 여러 번 흉년을 만나서 서울로 올리는 새도 오히려 의창에서 구워서 충당하였으니 더구나 주창에 바치는 것이겠습니까? 지난해에 이같이 하고 금년에 또 이와 같이 하여 묵고 묵은 것이 서로 겹치어 여러 해를 바치지 못하니 의창의 저축이 날로 줄어듭니다. 또 사채와 곡물의 값이 또한 모두 답지하에 쌓이니 1호부터 2호로 비록 두어 해의 풍년이 있어도 마침내 갚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설사 세의 경중이 모두 실정에 맞더라도 민생이 오히려 넉넉하지 못한 것을 근심하거든 하물며 공법을 행함에 있어서 경하게 바치는 자는 적고 중하게 바치는 자는 많으니 백성의 근심과 탕식이 어느 때나 쉬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하옵건대 유자가 말하기를 백성이 넉넉지 못하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넉넉하려 하였으니 백성이 넉넉지 못하여 날로 공공하게 되는 것은 실로 군상의 근심입니다. 처음에 이 법을 세울 때 첫째는 시험하는 것이라 하였고 둘째는 백성을 이롭게 한다 하였는데 입법한 일화로 백성의 근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어찌 만세에 되도록 오래 행할 수 있는 법이겠습니까? 요사이 의염에 대한 일을 사람들이 다투어 비난하는데 의논하는 자들이 굳이 고집하였으니 만일 전하의 강단이 아니었으면 생민의 병폐가 한량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하오나 연법은 모두 가까운 땅에서 시험하였기 때문에 그 패단이 쉽게 드러났지만 공법은 먼 도에만 행하니 그 배단이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만일 반드시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선 하삼도는 정지하고 먼저 경기 한도에 시험하여 2회를 정하여 보면 공법의 편고 편치 않은 것과 민심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논변을 기다리지 않고도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참 잘한 말입니다. 선유 소식이 말하기를 바야흐로 공법이 있지 않았을 때는 공법을 좋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미 공법이 시행된 뒤에는 좋지 못한 것이 있음을 알았다 하였습니다. 지금 좋지 못한 실상이 이미 정음되었는데 어째서 굳이 지키고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이익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의 해를 없애는 것만 같지 못하고 하나의 일을 내는 것이 하나의 일을 감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공법이 본래 좋지 못한데 우리나라의 밭에는 더욱 불편하기 때문에 절목이 비록 매우 상세하나 마침내는 백성을 병들게 합니다. 만일 그대로 인습하고 고치지 않으면 생민은 공고와 병폐가 장차 끝이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굽어 살피시어 불쌍히 여기시와 작은 백성의 곤고를 펴주시면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또 신등이 전날에 올린 글숭에 시행하지 않은 조목으로 수령의 탐구하는 풍습, 법관의 징속하는 일, 대관의 원의하는 폐단 같은 것을 다시 상의하여 시행하게 하시면 또한 신등의 지극한 소원입니다 하였다. 글을 올리니 임금이 보고 말하기를 지편전에서 2번 글을 올렸는데 어째서 김문의 이름이 없는가?
하고 드디어 계정과 은교, 어허, 효첨, 여주판서 정인지, 도승지, 황수신을 내전해서 인견하고 친히 하교하기를. 옛날에 내가 경연에 임할 때에는 항상 집현전 관원을 보고 매양 내 심혈을 말하고 저들도 또한 가진 포부를 개진하였는데 근래는 몸에 질병이 걸리어 오래 접견하지 못하였으니 나의 심혈을 자세히 알지 못할 것이다. 지금 상소하여 공법의 폐단을 논하는 것도 나의 입법한 본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일을 말하려고 불러온 것이다. 내가 즉위한 이래로 입법한 것이 많은데 밟지 못한 소치로 그 종말에 반드시 후패가 있을 것을 연구하지 못하였다. 전패, 호패, 수차, 아학 같은 것들을 낱낱이 들기 어렵다. 입법할 때에 반드시 그 종말을 미리 헤아려서 살펴 처리하였던 것들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여 보면 옛적의 인구는 겨우 약관이 넘어서 이를 헤아려 밝게 판단하여 공업을 이룬 이가 있는데 저들은 어떻게 그러하였는지 알 수 없다. 나는 능하지 못하다. 손실의 법은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실은 전도에서 행한 법인데 우리 태조께서 인습하여 행하였다. 처음 손실의 법을 행하던 당초의 백성들이 대단히 편하게 여겼고 나도 어렸을 때 역시 생각하기를 이 법은 곧 은나라의 철법이고 주나라의 정전의 제도라 여겼는데 오래됨에 그 폐단이 점점 심하였다. 이에 말하는 자가 많아서 공법의 이놈이 비로소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내가 곧 시행하지는 않았는데 그 뒤에 신계가 비로소 건의하여 공법을 행하고자 하였다. 하고 인하여 정인지를 불러 말하기를 경등이 중시하던 해에 또한 제목을 내어 책문을 하였고 또 경이 충정감사로 있을 때 글을 올려 청하였으므로 내가 드디어 뜻을 결단하여 행한 것이다. 지금 거의 10년이 되었는데 그 효과는 보지 못하고 이해에 대한 말이 분분하다. 나의 본인은 많이 거두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손실의 법이 사정에 따라 경하게 하고 중하게 하여 만류의 폐단이 장차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이 법을 행하고자 한 것이다. 내가 만일 곧 잊어버려서 덮어두고 하지 않았으면 나의 병든 몸도 좋겠다. 병든 몸에도 좋겠다. 다만 예전 사람들이 말하기를 몸이 수고로움을 당하여 편안한 것을 뒷사람에게 물려주라 하였으니 이것이 내가 잊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집현전의 상소에 5개를 연복한다는 말이 있으니 내가 그 뜻을 자세히 알지 못하겠다. 너희들은 말하여 보라 하니 계전이 대답하기를 5개를 연복한 밭을 가령 5사람이 경작하는데 4사람의 밭은 모두 재상을 입었는데 한 사람의 옆밭의 결실 때문에 4사람에게 똑같이 그 세를 거두고 한 사람의 밭이 5결이 연복되었는데 일부의 결실로 4결 99부의 세를 아울러 바치며 작은 백성의 밭이 1, 2결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 많은데 경작하는 1, 2결의 땅이 모두 재상을 입어도 국가에서 반드시 그 세를 받는다면 백성이 장차 무슨 물건으로 부세를 충당하며 장차 무슨 물건으로 부모를 복양하고 처자를 기르겠습니까? 백성의 근심과 탄식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법은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폐단은 참으로 그러하지만은 그러나 5결 미만인 재해지는 반드시 일일이 두루 돌아본다면 이것은 손실의 법과 다름이 없다 하고 또 말하기를 지금 상소에 말하기를 백성이 넉넉하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넉넉하지 못하겠는가 하였고 또 영전의 상소에는 또한 공법을 세워서 국고를 채운다고 말하였는데 내가 어찌 많이 거두기 위하여 이 법을 행하는 것인가? 집현전의 선비 같은 사람들도 내 뜻을 알지 못하니 하물며 기타 사람들이겠는가 하였다. 계전이 대답하기를 신이 어찌 많이 거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옛날 신이 처음 뱃을 하기 시작하였을 때 국가에서 백관으로 하여금 각각 공법을 편하고 편치 않은 것을 개진하라 하였는데 신이 생각하기를 행할 만하다고 하였고 공법이 처음 행할 때도 또한 끝내 폐단이 없이 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두어 해 뒤에 백성이 근심하고 탄식하는 자가 있고 폐단이 있는 것을 말하는 자가 또한 많으니 신이 비로소 의심한 지가 몇 해가 되었습니다. 신의 가형이 경상도 감사가 되었는데 신의 어미가 따라가서 있으므로 신의 형이 시켜서 상경하는 사람이 반드시 와서 신을 보고 어미의 안부를 전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오는 사람을 신이 반드시 보는데 보면 반드시 공법이 편하고 편치 않은 것을 묻습니다. 모두 대답하기를 공법이 불편하다. 재해를 입은 밭이 하나도 수확하지 못해도 새는 모두 바쳐야 하니 백성이 배를 받는 것이 지극하다 합니다. 또 경주에 사는 중추원 녹사 김계조가 왔기에 신이 또 물으니 대답하기를 공법이 불편하다. 매년 결실이 없는데 새는 그대로 있으니 백성이 심히 괴롭게 여긴다.
지난해에 더욱 심하여 모두 의창의 쌀을 환잔이어 도로 주창에 바쳐서 세에 충당하였기 때문에 주창에 바친 것이 대개는 묵은 쌀이다. 국가에서 그 짓인가 사실인가를 알고자 하면 사람을 시켜서 햅쌀과 묽은 쌀의 많고 적은 것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이 무리들의 말을 오히려 다 믿을 수는 없다 하였는데 지금 사인 노숙동이 경상도에 가서 건친하고 돌아왔기에 신이 보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경주에 우리 일가들이 사는데 나에게 말하기를 금년에 재해를 입은 밭은 빈새만 바쳤으니 실로 마음이 아프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숙동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니 이것은 반드시 사실일 것입니다. 법의 좋지 못한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으니 이 법은 마침내 행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법의 패단은 개전의 말이 사실이다 하였다. 인지가 아뢰기를 이 말이 참으로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상은 공법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세후에 세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경기에도 또한 이미 있었습니다. 지금 경기의 한 고을에 세를 거두지 못한 것이 300석에 이르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세전에 수납하였으면 어찌 이런 패단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교점이 아뢰기를 만일 세전에 수납하였다 하더라도 백성이 결실이 없는 밭에 대하여 있는 것을 털어서 세를 충당하여 바치고 나면 먹을 것이 없으니 국가에서 만일 백성이 죽는 것을 내버려 두고 구제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만일 반드시 구제하여야 한다면 또 도로 주창의 쌀을 내어 진율하여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니 그 패단의 실상은 다른 것이 없으니 이것은 공법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고 수시는 아뢰기를 질편대서는 말한 것이 참으로 옳으나 이왕 이미 시행하였으니 금년에는 행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교첨이 또 아뢰기를 공법을 행하지 못할 것이 있으니 옛날로부터 제왕이 공공한 백성을 사랑하고 은혜롭게 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라도 자기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백성의 임금이 더불어 그 공을 이룰 수 없는 것이요. 신하의 도리로 말하면 한 사람이라도 자기 살 곳을 얻지 못하면 자신이 밀쳐서 계층 가운데에 넣는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또 황과 고독이 네 사람들은 천하의 궁한 백성에서 구할 데 없는 자인데 문왕이 정사를 행하고 인을 베풀어 반드시 이 네 사람들에게 먼저 하였으니 그렇다면 궁한 백성을 은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제왕의 중요한 도입니다. 지금 공법을 행함에 있어서 좋아하는 자가 많고 좋아하지 않는 자가 또한 반은 되는데 좋아하는 자는 부유한 사람이고 좋아하지 않는 자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유한 자의 밭은 비옥한 것이 많고 가난한 자의 밭은 척박한 것이 많은데 부유한 자의 한 밭이 비록 손이라 하더라도 한 밭은 반드시 실이 있지만 가난한 자는 그 밭이 본래 척박하여 조금만 재상을 만나면 전혀 수확하지 못하고 비록 풍년을 만나더라도 더 결실하지 않습니다. 금년에 이와 같고 명년에 또 이와 같으면 궁한 백성은 일생 동안 다시 소상할 기약이 없으니 그 고통을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유한 사람은 괜찮지만 이 고독한 사람이 불쌍하다 하였습니다. 또 신이 성상의 덕택으로 토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비록 좋은 밭은 아니지만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있습니다. 노부리를 시켜 경작하는데 한 밭이 비록 결실을 못하더라도 한 밭은 반드시 결실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손실의 법을 행할 때는 일결에 쌀 30두를 바쳤는데 지금은 비록 상등밭이라도 상상년에 다만 20두세를 바치니 그 이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 한 몸의 이익으로 말한다면 어찌 공법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신이 반드시 행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오로지 성상의 뜻을 받아서 궁한 백성을 구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법을 행하는 것이 국가에서 만일 다만 간사한 사람에게 속지 말자고 하는 것이라면 그만이지만은 과연 성상의 하교와 같이 백성을 편하게 할 계책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공법은 단연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의 법에 한 백성이 줄여 죽더라도 오히려 놀랍게 여기어 감사와 수련과 감고가 견책을 입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하물며 지금 공법이 만일 행하다면 장차 한 줄인 백성의 죽는 것과 같은 것이 몇천 명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이 법이 행하여짐으로 인하여 한 백성이 줄여 죽게 된다면 큰일을 꾀하는 사람은 작은 패단을 따질 수 없다고 오히려 말할 수 있지만 지금 국가의 궁한 백성이 반은 되니 성인이 한 사람이 줄여 죽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 생각으로서 어찌 크게 놀랍고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하는 말이 참으로 옳다. 그러나 손실의 패단에 저와 같으니 공법을 세워서 흑스러워하여 오히려 유지하고 따를 것이 있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효첨이 대답하기를
무릇 법령을 행함에 있어 다만 기강이 엄숙하고 밝게 할 뿐입니다. 만일 기강이 밝지 못하다면 비록 공법을 쓰더라도 배단에 무슨 구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성명의 때를 다하여도 오히려 간악한 아진이 술책을 써서 기경한 밭을 묶은 밭으로 하여 죄를 당하는 자가 끊이지 않으니 오늘날에 비록 공법을 세워서 방지하는 규범을 만들어 후세에 물려주더라도 만일 기강이 밟지 못한 때를 만나서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하여 간신히 권세를 쓰게 되면 반드시 하루아침에 방범을 무너뜨리고 할 것이니 그렇다면 공법이나 손시법이나 뭘 가릴 것이 있습니까? 만일 만류의 폐단을 생각한다면 공법과 손실범이 실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찌 공법같이 좋은 것이 않은 것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반드시 공법을 파하소서 하였다. 이에 임금이 한참 말이 없다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 법이 정의 폐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 다만 손실의 폐단이 저와 같으므로 자손을 위하는 계책이 곧 그 청을 따르지 못하고 불러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오히려 내 마음에 그리 맞지 않으니 마땅히 다시 생각하겠다 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집행전의 전이 상소에 말한 수령 6기의 법은 허정승의 청으로 인하여 세운 것인데 그 최대의 빈삭한 것과 과거를 충차하는 등의 일은 차치 물론하고라도 하등을 맞아서 파직된 자도 세월이 오르지 않아서 곧 다시 수령이 되고 상등을 맞아서 온 사람도 또 오르지 않아서 다시 나가 수령이 되니 이것으로 본다면 비록 다시 3년에 법을 세운다 하더라도 전에 쓴 자를 곧 다시 쓰게 되니 올해 말기는 것은 한 가지이다. 또 고소를 검하는 것은 옛날에 일찍이 내연으로 인하여 허정승이 나에게 청하기를 전도의 신하가 보탑실리 왕을 상국에 고소하여 상국에서 왕을 잡아 돌아가도 한 사람도 나서서 구원하는 자가 없었으니 우리나라 풍습이 박하고 악하기가 이와 같으니 부민이 고소하는 풍습을 잘하게 할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내가 여러 재상에게 물으니 박은 정승은 감이다 하고 유정현 정승은 말이 없이 불응하였고 목진공은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감사의 직임을 지내 쌓아 갖춰 아는데 이 법은 참으로 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였으므로 감히 경솔이 쉽게 입법하지 못하였는데 그 뒤에 허정승이 낙천정에 풍정을 들이던 날에 울면서 태종께 청하니 태종께서 좋게 여겨 곧 이 법을 세우도록 명령하였으나 여러 신하들이 모두 생각하기를 이 법이 마침내 파단이 없이 거행될 수 있을까 하였었다. 그 뒤에 수령이 불법한 자가 많으므로 조정의논이 아명을 보내어 찰방하고자 하여 내가 허정성에게 물으니 허정성이 말하기를 만일 군명으로 하문하신다면 가합니다 하였다. 이것은 허정성이 쉽사리 발언하고 중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았다. 이에 아맹 찰방을 보내었더니 찰방 이종규 등이 도리어 폐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아맹 찰방을 보내는 것이 도리어 폐하였다. 지금도 또한 거행할 수 없다. 다만 행대 감찰을 보내는 일을 전일에 행하였는데 정판서는 말하기를 행대를 행하는 것이 급속하여 실정을 파악할 시간이 없다고 하였다. 하니 인지가 대답하기를 신의 뜻은 시를 경과하여 돌아오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수신에게 이르기를 형대를 파견하여 보내는 일을 다시 마련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고 또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이 언관의 일에 이르러서는 상소의 뜻이 또한 좋다. 의논이 합하지 않는 자는 제거한다니 그런 패단이 있는가 하니 인지 수신이 대답하기를 이 풍습은 전조의 말년에 있었고 지금은 실상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조정에서도 한두 사람이 일찍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내가 언노가 장차 막힐까 염려하여 과공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하는 것은 비록 중도를 이뤘더라도 또한 죄를 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저기한 이래로 이를 말하는 것으로 죄를 당하는 자는 적다. 간혹 있어도 또한 별다른 연구는 없었다. 지금 상소의 뜻은 내가 심히 아름답게 여긴다. 다만 세법을 경솔히 쉽게 만들기가 어렵다 하였다. 수신이 아뢰기를 상소 가운데 또한 법관이 속죄한 물건을 쓰지 말 것을 말하였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들으니 헌사에서 범죄한 물건을 잡아서 주문할 때 아래 사람이 비방하기를 자기가 쓰고 싶어서 그런다 하였다 한다.
판관으로서 장도의 물건을 앉아서 먹는 것은 참으로 옳지 못한 일이다 하였다. 인지가 아뢰기를 이런 예가 많습니다. 병조의 소금, 예조의 진동지, 호조의 직가가 바로 모두 이런 예입니다. 하며 임금이 조금 의심하였다. 효첨이 아뢰기를 신등이 청하는 것은 법관으로서 앉아서 장도의 물건을 먹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속죄로 받는 것을 법관이 자용하는 것을 다르게 여기기 때문에 불시에 받아내어 폐해가 백성에게 미치오니 만일 자용하지 못하게 하면 백성의 폐해가 없어질 것입니다. 임금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효첨이 또 아뢰기를 이것뿐 아닙니다. 무릇 범죄하여 도망 중에 있는 자의 수속도 법관이 의뢰 그 사람의 족속에게 받아서 비록 소원한 자라도 이름이 관련만 되는 자는 반드시 받으니 지금 법이 비록 죽을 죄라도 부자 형제의 친속에도 오히려 미치지 않는데 하물며 속죄의 징수를 소원한 족속에게까지 넘쳐 미치게 하니 인정에 어그러지고 천리를 거스르는 것이 심합니다. 말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만일 속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악을 징계할 수 있느냐 하는데 이것은 심히 그렇지 않습니다. 저 악한 일을 하여서 범죄한 자는 비록 그 부자 형제에게 받더라도 징계할 것이 없는데 그 소원한 족속에게 받는 것이 무슨 징계가 되겠습니까? 하물며 원나라 이후에 종이 상전의 집에 있으면서 범죄하였으면 상전의 집에서 받고 상전의 집에 있지 않고 범죄하였는데 다른 받을 만한 자가 없으면 징수를 면제하였습니다. 예전에도 징수를 면제하는 법이 있었으니 이것 지금의 속을 받는 일이 어찌 반드시 부득이한 일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범죄하여 수속하는데 아무 곳에서 받는다는 말을 본 일이 있는데 실려있는 글을 알지 못하겠다. 혹시 당률 소위가 아닌가? 집현전에서 이에 제도를 상고하여 아래라 하고 인하여 수신에게 이르기를 일도 또한 마련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임금이 또 인지에게 이르기를 엄량 지리를 내가 그 방수를 좋아하지 않아서 스스로 장한 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근래에 그 설이 아울러 일어나서 분분하여 통일이 되지 않으니 어떤 것을 쫓아야 할지 곤란하다. 지난해 제군의 길례 때에 엄량의 법으로 여러 방서가 모두 흉하여 신랑 신부가 나오고 들고 앉고 쓸 곳이 없었고 또 옛날 도읍을 정한 뒤에 유한우가 말하기를 이 도읍에는 문을 지을 곳이 없다 했는데 태조께서 서서히 물으시며 한우가 차츰 아무 곳에는 문을 지을 만하다고 말하였다. 나중에 한우가 말한 문 지을 곳이 과연 한둘이 아니었다. 땅을 보는 무리들은 마음을 쓰는 것이 공정하지가 못하여 비록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지난날의 성원군의 일도 고문까지 당한 뒤에 그 죄를 면하였고 정광원은 유자이고 해당관인데도 그 일을 듣고 말하지 않았다. 또 옛날 돈이문을 지을 때 지금 낸 길은 고등길인데 다만 이수권의 문전으로 나가기 때문에 인덕전의 앞길을 내고 문을 지었었는데 내가 즉위한 뒤에 인덕전에서 수강전에 거둥하는 날 이야기 계제로 인하여 깨닫고 곧 그 문을 고쳐 짓게 하였다. 그러나 태종께서도 끝내 그 까닭을 아시지 못하였다. 인주도 술수 가운데 떨어지는 일이 없지 못한 모양이니 지금 지리에 대한 여러 서적을 두루 보아서 각고 다른 것을 상고하여 그 기묘한 말을 뽑아서 간략하게 책을 만들어서 준용하게 표현하게 하려 하는데 어떠한가 하였다. 인지가 아뢰기를 복희 선천도 8개 위수와 문안 9천도 8개 위수가 모두 바꿔 놓아서 같지 않으나 각각 의리가 있습니다. 지리제서도 그 설이 비록 같지 않으나 또한 각각 이치가 있어서 버리고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8개의 상이 봉두에 쭉 보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8개의 상이 쭉 보인다니 어찌 그럴까? 다만 버리고 취하기가 어렵거든 중원에서 물어보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인지가 아뢰기를 중원에서도 이 글을 잘 아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했다. 효첨이 아뢰기를 그 괴상하고 탐망한诗을 드러내어서 쓰지 말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설이 의뢰 다 괴이하고 허탄하니 어떤 것을 탁하겠는가 하였다. 효첨이 아뢰기를 옛날에 우리 태조께서 엄량의 설을
설이 와 위가 너무 심하다 하여 그 괴탄한 그를 서운관으로 하여금 모두 불사르게 하고 드디어 장일 통료를 만들어 세상에 행하였습니다. 지금 지리설을 보면 명현의 저술이 아니고 모두 범상하고 용렬한 무리가 만든 것이어서 과연 성상의 말씀과 같이 모두 괴탄합니다. 인주가 만일 다 불사르고 쓰지 말고자 하면 또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하여 쓴다면 그 중에 더욱 개탄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또한 많이 있으니 조목조목 적어서 쓰지 말게 하면 무엇이 불가할 것이 있겠습니까? 또 그 무리들이 서로 그르게 여기어 취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이런 등의 조목은 쓰지 않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장일 통료가 만들어진 뒤로부터 장기의 한계가 정하여져서 지금은 어기는 자가 없다. 효첨이 말한 바 그 무리들이 서로 그르게 여기는 것은 쓰지 말자는 설이 진실로 옳다. 다만 그거를 불사르고 쓰지 않으려면 장지를 전혀 택하지 않아야 할 터인데 국정에는 오히려 가서 산거리를 찾아서 행할 수 있겠는가 하니 효첨이 대답하기를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산 사람이 사는 곳도 반드시 장풍하여 살만한 곳을 씁니다. 하물며 내 부모의 채백을 의탁하는 곳을 신이 어찌 사통 오달한 땅을 쓰고 둘러싸서 편안할 만한 땅을 택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눈으로 헤아려서 마땅하면 쓰고 화복의 쓸은 쓰지 않는 것이 가합니다. 신이 옛날 아비를 장사 지낼 때 다만 신의 아비가 명한 땅을 쓰고 지리의 쓸은 쓰지 않았으면 또 신이 어렸을 때 혹하지 못하였으나 등과한 이래로 집안에서 엄살을 검하여 끊어서 노부까지도 모두 검합니다. 그러나 신의 집의 화복이 다른 집의 엄살을 존숭하여 믿고 장지를 조심스럽게 택하는 자와 비교하면 오히려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판서 이 말을 들어봐 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이 선비가 그 아비를 과연 어떠한 땅에 장사하였는가 산수가 과연 둘러싸지 않았는가 하니 효첨이 아뢰기를 신이 아비의 유명을 써서 문정의 앞 봉우리에 장사했는데 이것은 판서가 이미 일찍이 보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인지에게 이르기를 그러한가 하니 인지가 대답하기를 신이 그 땅을 보았는데 과연 물이 솟으려고 하는 땅 같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이렇게 장사하면 어떠한가 하니 인지가 대답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사청도 역시 그 집 북쪽 땅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경계에는 쓸만한 땅이 없으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날 해가 질 때에 들어가서 파하고 나오니 밤이 이미 이경이었다. 세종실록 112권 세종 28년 6월 18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윤덕홍 등이 조준에 능한 자를 택하여 미국 분실을 막자고 아뢰다. 동지중추원사 윤덕홍과 형조 참판 허후가 아뢰기를 근련에 조전성의 파선이 없는 해가 없고 또 간산 무리들이 무인도에 들어가 정박하고 미국을 도둑질하고 거짓 패선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까다르기 아니라 매약 1만석을 나누어 심는 데가 많으면 8, 90척에 이르는데 운을 지어 큰 바다에 흩어져 행하니 나가고 물러갈 길이 없어 비유하면 꼬리가 커서 흔들리기 어려운 것 같고 게다가 수로에 익지 못하여 바람을 만나면 곧 패하는 것이고 간사한 깨를 또한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자에는 경기의 구황미를 조준할 때 강화의 교동 성군이 물에 이끈 자를 뽑아서 매 10척에 한 명을 정하여 진모하고 이름하고 배를 암령하게 하여 오게 하였습니다. 이 무리가 풍수에 변하는 것을 갖추어 알고 또 배사람의 꾀를 잘 알기 때문에 배가 상하고 패하는 일이 없고 간사한 꾀를 부릴 수가 없어서 말과 뇌의 흠축도 없었으니 이것은 이미 그러한 경험입니다. 비유컨대 거무의 조준은 일체 상황에 의하여 시행하고 조전에 능한 자가 있으면 혹은 도를 주거나 혹은 해령직을 주고 능하지 못한 자는 율에 의하여 죄를 의논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그의 바람을 만나 상패하는 것이며 그도 간사하고 교활하게 도둑질하여서는 패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112권 세종 28년
6월 18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일본국의 다다량 교홍이 금마, 천선, 호초 등을 바치니 대장경 인삼 등을 주다. 일본국의 등모 등 25인을 보내어 동궁의 간무를 취하하고 대장경을 청구하고 인하여 금마, 천선 100본, 청 100명관 각 20단, 호초 80건, 대모 윤화대 20매, 적칠 과자분 20매, 첩자 200매, 금마 조자 제자 29, 금복륜대도 20뇨, 동 1600건을 바치다. 명하여 덕모 등을 건정전 설왕에서 먹이고 대장경 일부 안자 1면 백세면주 110필 백세저포 흑세마포 각 10필 남사피 3령 표피 1령 호피 4령 잡채화석 15장 인삼 30건 송자 70건 청밀 12를 회답으로 주었다. 세종시로 112권 세종 28년 6월 19일 을묘 첫 번째 기사. 경영군 이비 등이 빈전에 진양하다. 세종시로 112권 세종 28년 6월 19일 을묘 두 번째 기사. 회암사의 자벽을 그만두게 하다. 세종시로 112권 세종 28년 6월 20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부마 200강 등이 빈전에 진양하다. 세종시로 112권 세종 28년 6월 2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공신들이 빈전에 진양하다. 세종시로 112권 세종 28년 6월 22일 모 첫 번째 기사. 동령부가 빈전에 진양하다. 세종시로 112권 세종 28년 6월 22일 모 두 번째 기사. 사헌부 감찰 장계숙을 징계하다. 형조에서 상신하기를 사헌부 감찰 장계숙이 그 이모형 귀생이 죽을 죄를 범하였는데 독자가 칭하여 면해주려 하므로 본조에서 계숙에게 물으니 그 답서에 이모를 칭하여 여자라 말하고 엄이라고 칭하지 않고 또 귀생의 이름을 바로 가리키고 형이라고 칭하지 않았으니 심지가 간악하고 험합니다. 죄가 장 80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계숙은 편협하고 막히고 성미가 발끈하니 선비의 연운이 그를 얕게 여기었다. 세종시로 112권 세종 28년 6월 23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우의정 하연을 보내어 대행 왕비에게 시책 10을을 주다. 그 책문에 말하기를 곤순을 본받아서 위험이 있었으니 도움이 이미 내 지에 많았고 절해하여 시호를 정하니 예르마당이 후곤에 빛나게 하여야 한다. 이에 이장을 상고하여 휘호를 가한다. 대행 왕비 심씨는 유곤의 성질을 품수하였고 언월의 자용을 이루었다. 실로 배필을 세우는 식에 응하여 의덕이 일찍 성취되었고 잠재에 있는 날에 와서 빈이 되어 참으로 좋은 짝이 되었다. 요도를 이름에 미치어 드디어 초에게 승진하였다. 능히 음교를 닦아서 더욱 모일을 부지런히 하였다. 마음에는 어멈하고 사특하게 사사로이 아련하는 잘못이었고 도는 경계하여 서로 이루어주는 아름다움이 있었다. 관주로 시초를 바르게 하여 이남의 풍화를 넓히고 염기로 상서를 종육하여 길이 사만의 경사를 두텁게 하였다. 오복을 함께 누리려고 생각하였던데 어째서 갑자기 중년에 연결하였는가. 저 흰 구름을 탔으니 진어가 이미 멀어졌고 이 동관을 보니 어진 보좌를 생각하고 길이 단식한다. 크게 나타내는 칭호를 날리어 추승이 예전을 엄하게 한다. 그러므로 신하 우의정 하연을 보내어 책을 받들어 시호를 주기를 소헌이라 한다. 생각건대 밝은 연령이 어둡지 않으니 그의 보명을 받을 것이다. 빛나고 아름다움이여 고든 빛을 무궁하게 빛내고 멀고 오래미여 큰 복조를 무광하게 연장할 것이다 하였다. 시책 15를 내리는 의식. 하루 전에 공조 판서가 시촉 15를 받들어 가지고 걸레에 들어간다. 그날의 전의가 진책 보관 영의정 연고가 있으면 좌의정이 한다. 자리를 전정의 길 동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책보 안을 드는 자의 자리를 그 뒤에 설치하되 동쪽을 위로 하고 전의의 자리를 동계의 아래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양하여 설치하고 통찬 복례량은 남쪽에 있되 조금 뒤로 물러나 있다. 복례량이 의정
영의정과 책보 안을 드는 자의 자리를 건정문 밖의 길 동쪽에 서양하여 설치하되 자리를 달리 겹줄로 하여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예조 정랑이 시책 15의 채여를 건정문 밖에 베풀고 병조 정랑이 세 장을 채여의 남쪽에 베푼다. 시각이 되면 영의정과 채간을 드는 자, 보안을 드는 자가 매 안에 참매 각각 두 사람이다. 옷을 갖추고 모두 문 밖의 자리에 나아간다. 무릇 행사, 집사관은 모두 상복을 입고 흑각대를 띈다. 정교관, 승지, 내직, 사인이 사정전의 합외에 나아가서 기다린다. 복내랑이 영의정 1의 하를 인도하여 동편문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판내시가 시책 10으로 받들고 한문 밖에 나아간다. 내시가 책보안을 들고 이를 따른다. 판내시가 시책 15를 정교관에게 주면 정교관이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아 받는다. 내직이 책보안을 전하여 받들고 안마다 두 사람이 마주든다. 정교관 앞에 나아가면 정교관이 책보를 안 위에 놓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건정전 동쪽 가로하여 동계로 내려와서 영의정의 동북쪽에 나아가 서양하여 선다. 내직이 각기 안을 들고 이를 따라 정교관이 남쪽에 서되 조금 뒤로 물러나 서양한다. 정교관이 교지가 있다고 칭하면 통찬에 꿇어 앉아라고 창하여 영의정 이하가 꿇어 앉는다. 정교관이 교지를 선포하기를 대행왕비에게 시책 15를 주는데 경을 명하여 예로서 베풀게 한다. 이를 마치면 전이가 사배하라 하고 통찬이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고 창하여 영의정 이하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내직이 시책 안을 가지고 정교관 앞으로 나아가면 정교관이 시책함을 취하여 내직이 안을 그 안자에게 주고 물러간다. 영의정에게 준다. 영의정이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아 받는다. 책안을 받드는 자 두 사람이 책안을 마주 들고 영의정의 왼쪽에 나아가서 꿇어 앉으면 영의정이 책함을 안 위에 놓는다. 책안을 드는 자가 마주 들고 영의정의 뒤로 물러가 선다. 정교관이 15록을 취하여 영의정에 주기를 시책함을 주는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영의정이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복내랑이 영의정을 인도하여 동문으로 나가는데 책안 보안을 든 자가 앞서간다. 영의정이 시책 15를 채여에 놓고 세 장이 앞에서 인도하여 하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영의정이하고 강화문 밖에 나와서 말을 타고 간다. 시책 15를 올리는 의식. 하루 종일 충호위가 임시로 시책 15를 둘 악차를 빈전의 문 밖에 베풀고 영의정의 위차를 책보 악차 남쪽에 베풀되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한다. 그날의 전이가 영의정의 책보를 들릴 자리를 중문 바깥 동쪽에 서양하여 베풀고 채간 보안을 드는 자는 남쪽에 있되 조금 뒤로 물러나서 서양한다. 동판 내시의 자리를 영의정 자리 서쪽에 동양하여 베풀고 내시 알자 또는 그 남쪽에 있다. 영의정의 배위를 중문 밖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전이의 자리를 영의정의 배위 동북쪽에 양하여 설치하고 동찬 북내랑은 남쪽에 있되 조금 뒤로 물러 있다. 내시가 임시로 책보를 놓을 안 두 개를 빈전의 합외의 문지방 가까이 베풀고 책안은 북쪽에 있고 보안은 남쪽에 있다. 또 임시로 책보를 놓은 자리를 빈전의 계하에 북향하여 베풀고 자리를 베푼다. 영의정이 빙붕 대문 밖에 이르러 시책 15를 임시로 악차에 둔다. 복내랑이 영의정을 인도하여 위차에 나아간다. 조금 있다가 복내랑이 영의정을 인도하여 중문 밖의 자리에 나아가고 책안 보안을 드는 자가 따라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내시 알자가 동판 내시를 인도하여 영의정의 앞에 나아가 동양하여 꿇어 앉고 시책 15안을 든 자가 앞으로 나아가 영의정의 앞으로 나아간다. 영의정이 책함을 보록을 취하여 꿇어 앉아서 동판 내시에게 주면 동판 내시가 받아서 가지고 하배에 나아가 내시가 도와서 든다. 꿇어 앉아서 안 위에 놓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물러난다. 책안 보안을 든 자가 각각 안을 내시에게 주어 먼저 빈전 계하의 임시로 두는 자리에 놓는다. 영의정 이하가 임시로 위차로 물러간다. 상궁이 합에 나아가 꿇어 앉아서 시함을 취하고 상복이 꿇어 앉아서 시보록을 취하여 일어나서 권치 위의 안 위에 놓는다.
유사가 예찬을 갖추어 나온다. 상식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전하여 받들고 들어와 올리고 향로 향압과 촉을 영제 앞에 베풀고 준을 지게문 밖의 왼편에 베풀고 잔 세 개를 준수에 놓아둔다. 시각이 되면 복내랑이 영의정을 인도하여 중문 바깥의 배 위에 나간다. 전이가 사배하라 말하면 통찬의 국궁 사배흥 평신이라 장하여 영의정이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꿇어 앉아라. 고 청하면 청하면 영의정이 꿇어 앉는다. 상식이 향한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아서 세 번 상향하고도 술 석 잔을 따라서 연하여 안 위에 놓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시비로 돌아온다. 상의가 향한 앞에 나아가 부복하고 꿇어 앉아 영의정 신 아무개가 교명을 받으러 삼가 시책 시부를 올립니다. 고 아래어 일컫는다. 이를 마치고 나서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시위로 돌아온다. 상궁이 임시로 시책을 놓은 안 앞에 나아가서 꿇어 앉아 시책함을 취하여 일어나면 전원이 꿇어 앉아서 책안을 가지고 일어나서 먼저 올라가 꿇어 앉아서 향한 앞에 놓는다. 상궁이 따라 올라가 책함을 꿇어 앉아서 안 위에 놓고 함을 열어 책을 읽고 나서 책을 도로함에 넣는다. 책함을 들고 조금 물러나 꿇어 앉는다. 전원이 책 안을 들고 꿇어 앉아서 영좌 앞 조금 동편에 놓으면 자리를 베푼다. 상궁이 책함을 꿇어 앉아 안 위에 놓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함께 시위로 돌아온다. 처음에 상궁이 책을 읽어 장차 마치려 하면 상복이 임시로 시보를 놓은 안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보록을 취하여 일어나면 사기가 꿇어 앉아 보안을 취하여 일어나서 먼저 올라가 꿇어 앉아 향안 앞에 놓는다. 상복이 따라 올라가서 꿇어 앉아 보록을 안 위에 놓고 녹을 열어 시보를 읽고 나서 시보를 도로 녹에 넣고 보록을 들고 조금 물러나 꿇어 앉으면 사기가 보안을 들고 꿇어 앉아서 책안을 남쪽에 놓는다. 상복이 꿇어 앉아서 보록을 안 위에 놓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함께 시위로 돌아온다. 통찬이 부복흥 사배흥 병신이라 장하며 영의정이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복내랑이 영의정을 인도하여 나간다. 영의정이 예골하여 복명하기를 보통된 의식과 같이 한다. 책 보는 본전에 봉헌하였다가 발인하는 날에 이르러 요요로 받들어 행한다. 평시 보는 내시가 받들고 나가서 상서사 관원에게 주면 상서사에 간직하여 둔다. 언월은 반달 곧 후비의 골상을 말하며 초액은 후비의 궁전이고 이 남은 사경 국풍의 주남 소남을 말하고 동가는 붓대가 붉은 붓인데 여사가 공과 허물을 기록할 때 쓴다. 권치 위는 임시로 놓아둘 자리를 말한다.